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적립식 투자회원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후원해주신 이리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주시는 후원금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좋은 이야기 전달하도록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혼돈핑키님 최근에 오신 것 같아요. 매일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라이브 방송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어제 2천만 원 한 번에 매수했습니다 라는 영상에 조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언뜻이 내용이라도 주시지, 실시간으로 게시글 좀 주시지, 좀 섭섭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해합니다. 네, 이해해요. 근데 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실시간으로 2천만 원 한 번에 매수한 내용을 공개해 드리지 않는 이유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100% 예상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전환에 대해서 다행이겠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손실을 보더라도 저 혼자 손실을 마감 처리하는 게 더 부담이 없고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시간으로 바로 전달을 안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2천만 원 매수를 하겠지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1억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매수하셔서 수익 보면 다행이겠지만 손실을 보게 될 경우에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좀 투자라는 영역이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좀 엄청난 비난과 제가 좀 속상한 일을 좀 겪을 것 같아서 네, 바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또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매수하고 있는 계좌 인증과 매수 상황, 비중 공개, 수익률 매달 결산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당연한 부분은 아니다, 조금 부담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좌 상황 간단히 보시면 장기, 중기 계좌 좀 네, 테슬라가 좀 상승세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테슬라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진행했어요. 근데 2천만 원을 한 방에 다 매수한 게 아니고 그 장중에서 50주씩, 100주씩 이렇게 꾸준하게 장중 보면서 11달러 부근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본장 시작하기 전에 언더시 좀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갭 상승이 났던 저가 그리고 200일선 근처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좀 지지받을 반등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러한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볼게요. 네, 비중 보시겠습니다. 현재 주식이 70%, 현금이 30%로 7대3의 비율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테슬라 2천만원 매수 이후에 현재 비중이 테슬라 54%, 9,600만원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수익률 결산 진행할게요. 2월달 전체 자산 추이 보시면은 1월 대비 한 2,600만원 날라가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에 네, 테슬라의 변동이 컸기 때문에 대략 한 1억 정도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 또 보시면은 네, 2월달, 1월달 자 증가액 보시죠. 네, 1월달 대비 3,900만원, 4천만원 날라갔고요. 네, 2월과 현재 한 달 대비 보면은 2,600만원 날라가게 되면서 한 두 달 사이에 5천만원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도망가지 않고요, 원칙대로 지금 테슬라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물채권금리 4.2%, 원달러 환율 1361원, 빅스지수 19.6입니다. 지금 지수 보시면은 조금 특이사항이 신용물채권금리가 4.2% 계속 하락을 해주고 있고요. 빅스지수도 20포인트 미만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네, 신용물채권금리는 이 상태에서 꾸준히 하락을 할 것 같고요. 빅스지수가 20포인트 미만, 19포인트 미만 내려가는 게 다음 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3대 지수는 다행히 장 막판에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4% 상승, 테슬라가 정말 오랜만에 4% 상승해주게 되었, 거의 6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막판에 상승세가 있었던 모습이에요. 공포탐욕지수 20점으로 현재 좀 회복을 해주고 있었는데, 네, 이번 주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엔켈이 다음으로 두 번째 공포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26점, 현재는 공포 구간으로 회복을 해주게 되었어요. CME 금리 동향표는 네, 이 3월달 동결 유지될 것 같고요. 5월달엔 금리 인하의 확률이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시가총액 순위 보시면 테슬라가 네, 두 단계 올라오게 되면서 9위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1조 달러 회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현재 테슬라에 좀 영향이 있었던 내용이 중국의 FSD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FS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가 5년 안에 1000%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일론 머스크의 직접 답글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 에클리 히만이라는 25년 동안의 미국 주식 내 투자 생활을 해왔던 분석가에 따르면은 5년 안에는 한 테슬라가 258%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예측을 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야 우리 1000%가 라고 5배 이상의 주가에 언급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치적인 부분들을 집중을 했었는데 주가가 하락했고 양봉이 길게 나왔고 테슬라가 반등이 나온 부분에서 딱 주말에 테슬라 주가에 언급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가 방어의 이 모습이 조금 의도가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5년 안에 테슬라 주가 1000%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테슬라 가치 10조 달러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 또 되어질 것 같아요. 네, 이 오늘 보여주는 내용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 극도 공포 20입니다. 그러나 시장 모멘텀의 중심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P 500과 125일 이동평균선의 관계를 한번 보시면 2024년도 8월 엔캐리 때 125일 언더로 아래로 내려왔다가 급반등세가 있었고, 그리고 8월달, 9월달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2025년도 1월달에 좀 공포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2월달 들어서 125일 언더로 아래로 내려왔다가 V자로 다시 상승을 해주고 125일 위로 올라왔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다음 주에는 그래도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주요 지지라인과 S&P 500 125일선을 지켜주는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하락이 마무리되고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차트 간단히 보시죠. QQQ 일본 같은 경우는 500달러, 여기 계속 저항을 받았던 부분과 지지를 받았었던 부분에서 500달러 지지를 받고 508달러 121선 위로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량까지도 들어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인 게 추세에 지지받고 있었던 부분이 이 추세에 이탈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반등세가 나올 것인지, 그 전에 장대 음봉 중간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보조지표도 함께 보시면 RSI가 50 미만, 스톡케이스 슬로우도 우물을 만들고 조금은 꿈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QQQ 주봉상을 보시면은 RSI 지금 50 기준으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50에 닿았을 때, 50 언더로 되었을 때 긴 추세선 하단에 이 다음 모습들, 그리고 회복세가 있었습니다. 10월 23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50에 닿았을 때 V자로 반등 나온 모습들, 50에 닿았을 때 큰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고 50 관통형 형태로 상승이 나왔고, 최근에 들어서 50을 근처 다가오는 상황이고 500달러 근처에서 그 전에 전고점에 강력히 지지를 받고 반등세가 나온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 3월달 첫 시작되는 한 주로 봤을 때 QQQ 같은 경우는 20주선 위로, 그 전에 장대 양봉 상승 관통형이 나왔던 511달러 중간선 위로 올라오는 게 단기적인 흐름에서 주봉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파이 일봉으로 보시면 현재 스파이는 585달러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 지지를 받았었던 부분들 중요 라인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세가 나왔다. 양봉 크게 나오게 되었고 121선 위로도 회복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그 전에 장대음봉 중간선에도 돌파를 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RSI와 스톡케이스 슬로우도 V자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 스톡케이스 슬로우도 K값과 D값이 좀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조짐론도 보여지는 것 같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어서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주봉도 보셔야겠죠. 지금 큰 흐름에서 숲을 보고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긴 추선 하단 2023년도 10월달, 11월달 함께 보시죠. 추선 하단에서 첫 번째 지지, 그 다음에 24년도 8월달 엔켈이 나섰던 부분이네요. 지지, 25년도 1월달 부근에서 좀 지지, 25년도 2월달 하단 근처에서 지지, 584달러 부근에서
지지가 몇 번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조금 긍정적이다. 그냥 지지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스파이 이동평균선 20주선까지도 살짝 걸치면서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5일선의 상승까지 갔다가 좀 저항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베스트는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가?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아랫꼬리가 형성이 되었고 하단도 지지받고 20주선 지지받았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는 5일선 위로 회복을 해주는 게 6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는 게 스파이 주봉상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주봉상 정별로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우가 좀 선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33, 와, 네, 강력하게 저항받았었던 부분과 최근 들어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121선 근처와 함께 RSI와 스토키스 슬로우도 V자 살짝의 상승의 느낌을 보여주게 되면서 강력한 양봉이 나왔고 61선도 돌파하게 되었고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스토키스 슬로우 K값과 D값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려는 조짐론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물이 좀 벗어나는 모습을 포착을 할 수 있었고, 그렇다라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QQQ나 스파이도 어느 정도는 반등의 기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이러한 긴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 매수에 끌어올리려는 어느 정도 의도는 좀 보여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 위에 곧 저항의 매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차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 주봉도 보셔야겠죠? 네, 다우 주봉도 같은 흐름입니다.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받고 한번, 지금 두 번째 지지받고, 지금 세 번째 지지받고, 금요일날 네 번째 지지받아주면서 거래량이 함께 들어왔고요. RSI도 51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반등해줬고, 스토키스 슬로우도 K값과 D값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수 주봉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보시면 QQQ 하나, 둘, 셋, 네, 거의 셋 근처에서 지지받아준 모습들. 네, 보조지표가 좀 QQQ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포인트 근처에서 하나, 둘, 셋, 넷, 지금 살짝 당구려는 모습 다섯 번째 모습이에요. 스파이 주봉 하나, 둘, 셋, 넷, 네, 하단에서 네 번째 지지가 나온 부분들. 다우 주봉 하나, 둘, 셋, 넷, 지금 네 번째 추선 하단에서 지지가 나온 부분들이에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된 상황이고요. QQQ, 스파이, 다우 주봉의 추선 하단이 거의 네 번째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반등의 가능성은 좀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럼 반등하는데 어떤 종목의 상승세가 있을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테슬라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테슬라가 빅테크들 중에서 가장 큰 하락을 먼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MDD가 44%, 45%로 가장 먼저 하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2천만 원 매수했었던 근거를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 마피니님 실시간 게시글 공유와 소통을 하면서 장중을 같이 봤었고, 장관님 매수 타점 참고를 하게 되면서 285, 280, 275 이 세 개의 타점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갭 상승 났던 저가와 201선 여기 보이시죠? 하살표 여기와 여기에 겹쳤던 지지에 중복된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물리더라도 좀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다행스럽게 저점 부근에서 1억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의 어떤 모습이죠? 상승 장악형의 형태로 마무리가 되어서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60%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 60%는 상승하려는 의지가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떤 모습이죠? 자, 한번 맞춰보실까요?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아까 보셨던 일복을 어떻게 해놓은 거죠?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네,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갭상승 난 저가 그리고 201선 오케이, 지지받을 것 같아. 저점 부근 1억주 거래량. 장대 양봉 상승 장악형? 그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차트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 네, 그러면 갭 하락이 났던 고가죠? 네, 고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났으니까
200일선? 네. 그러면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200일선이 또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1억주 거래량. 거래량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의 하락 장악형의 모습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일봉상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일봉을 지금 현재 뒤집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락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락 장악형이 나왔다. 고점 부근에서 1억주 이상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반적이라면 야 매도해야 돼. 도망가야 돼. 더 떨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해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뒤집어 상태니까 반대로 테슬라 일봉 자체로 보면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면 전 개인적으로 한 360달러 부근까지는 이렇게 상승의 기조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빠르게 캐치하신 분들은 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게 보이시죠?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 어떤 모습이죠? 네, 네, 이거 어떤 모습이죠? 네. 하락한다라고 봤을 때 뒤집어 놓은 상황이니까 헤드앤숄더 모양도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은 360달러까지의 상승의 분위기는 형성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왜 360달러일까? 360달러인 이유는 360달러 부근에서 2억주 이상의 많은 거래량이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 부근에서 가장 현재 최근까지의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360달러 부근에서 장을 받을 수 있는 여력 또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금 빠르다라고 하면은 340, 350 부근에서도 상승을 하다가 좀 저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350, 360 정도의 이러한 단기적인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부분에서 거의 2억주 이상의 물량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은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네, 조금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간중간에 경제지표 상황이라든지 일론 머스크와 젤렌스키 무역협정인과 휴전 언급의 상황에 따라서 장세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또 정말 눈치가 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뭐야? 역헤드 앤 숄더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봉상도 같이 보셔야겠죠. 네, 주봉상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감사하게도 아랫꼬리가 나오게 되면서 그 전에 장대 양봉의 중간선 286달러 위로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더 보이실까요? 여기 뭐가 보이시죠? 관통형, 다음에 좀 샛별형, 이렇게 상승을 좀 신호를 알리는 좀 신뢰성이 있는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부분들, 좀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 그래도 살리려는 의지는 강력히 보여줬다. 더 추가적으로 장대양봉 중간선을 위로 올라왔다. 다행이다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걸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또 뒤집어서 볼 예정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또 뒤집어서 보면 또 계속 어떤 게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아까는 추세선 하단이었지만 여기는 추세선 상단으로도 뒤집어서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면 뒤집어 놨으니까 여기는 관통형이 아니라 후근형으로도 볼 수 있고, 여기는 또 석별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대 음봉으로도 봐야겠죠. 장대 음봉 중간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 한 60%또 볼 가능성이 있어진다. 그러면 여기 상승하더라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 고점이 낮아지는 이 영역과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는 영역, 그럼 두 가지 정도의 강력한 상단을 저항할 수 있는 역할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봉의 힘과 흐름보다 주봉의 힘과 흐름이 더욱더 강력한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봉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봉은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으로 보면은 거꾸로 뒤집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한 60%도 볼 필요성이 있겠다. 65%? 그러면 제대로 뒤집으면은 거꾸로 저점이 높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60% 정도는 65%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날 시작하고 주가 변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일봉, 주봉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참고 정도 해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네, 대량 거래 보이시죠? 네, 금요일날 좀 매수, 네, 3배수는 좀 매도, 엔비디아 좀 많이 매수 들어왔네요. 이번 달에 가장 많은 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러셀 공매도 37, 다우 공매도 57, 스파이 공매도 41, QQQ 공매도 33. QQQ 공매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SXX 공매도 47, 엔비디아 공매도 51, 테슬라 대량 거래. 금요일에 좀 많이 매도세가 나왔네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매도세입니다. 테슬라 공매도 39.65, 네, 39%, 5.8%좀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우리 언니는 네, 금요일날 매매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 28만 주. 수학기미 순매수 결제 금요일날 1등, 2등, 1등이 투슬라, 2등이 테슬라 본주, 3등이 팔란티어, 트럼프 관련주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4위는 엔비디아 2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 한번 보시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그리고 무역 수지, 그리고 유럽연합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지고 있고요. 금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월 7일날 금요일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데이터 나오고요. 실업률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목요일날 먼저 나오게 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 도지 수장이 도지 정부에서 현재 공무원들 계속 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일날 이 영향에 따라서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와 실업률의 영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실업률이 높아졌다, 고용이 둔화된다, 물가도 둔화된다, 10년년 채권금리 계속 하락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해서 금리에 대한 영향력,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하면은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게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내용인가, 경기 둔화를 이끌 만한 내용들인가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관들의 갑자기 뜬금없는 경기 침체 나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뜬금없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 내용이 안 오고 금리 인하 할 만한 조건들이 맞춰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테슬라 차트 이렇게 제대로 본 것과 거꾸로 뒤집어 본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래서 한 360달러까지도 바라보는 투자자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맨 앞전에 설명드렸던 저희 구독자님, 혼돈핑키님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있는 부분들은 저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월달도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차분히 시장과 겸손하게 천천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스팅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커멘트, 적정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할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인베스팅닷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X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전성도 이러한 5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스팅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 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스팅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 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